이 책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는 저희 교양서 브랜드 5월 9일에서 나온 책이고요. 저자분이 사실 나오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제가 저자분보다 이 책을 더 사랑해서 네, 제가 이렇게 나와서 소개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이 책은 제목 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잖아요. 사실 제가 막막해서 만들게 된 책이에요. 네, 이게 제가 원래는 출판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경영 컨설팅 회사를 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오래 했었는데 다니다가 몇 년 전에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었는데 그 뜻대로 잘 풀리질 않았습니다. 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해서 몇 달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하던 와중에 그 당시 중국에 있던 친구가 지금 자기가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책을 봤는데 내용을 좀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저한테 메시지로 어떤 구절들을 좀 보내왔어요. 근데 저한테 그게 너무 와닿았던 거죠. 정말 막막한 와중에 빛과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찾아봤더니 책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싶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출판업을 시작해서 이 책 때문에 출판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막막함을 풀어준 이 책을 한국에 드디어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깊은 책이고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조언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담은 그릇은 편지입니다. 딸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그 다정한 그릇에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40개의 편지가 들어있어요. 6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는데 인생에 대한 태도, 세상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돈, 사람, 문제, 일에 대한 태도까지 총 6개의 챕터로 40개의 편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책을 염두에 두고 집필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책을 쓰시려고 한 게 아니라 딸들한테 보냈던 편지들, 몇 년 동안 보냈던 편지들을 모아보니 굉장히 괜찮은 내용이 되어서 그거를 엮어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제 하나를 한정지어서 다루시는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정말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아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얘기를 진심으로 좀 담은 책입니다.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아빠가 또 그냥 아버지가 아니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막막함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 너무 힘들다, 슬프다, 위로받고 싶다 이런 막막함도 있으실 텐데 여기서 이 막막함은 조금 진취적인 막막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나은 내가 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그 방법을 알고 싶은데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럴 때 막막합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막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세요. 자연스럽게 저자 소개를 제가 하게 되는데 우진 박사님이시라고요. 중국 분이십니다. 중국 분이신데 거의 생활은 중국, 미국 양쪽에서 다 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단한 분이죠. 엄청난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 중국에서 칭화대 공대를 졸업하셨어요. 공대는 칭화대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 나와서 미국에 가셔서 존스홉킨스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AI 알고리즘이나 자연어 처리 이런 쪽을 전공을 하신 다음에 구글의 초창기 핵심 멤버로서 엔지니어로서 조인을 하셔서 오래 계셨어요. 오래 계시다가 중국의 텐센트라고 세계 최대 게임 회사 거기서도 부사장까지 또 중국 가서 하시다가 지금은 다시 미국 돌아가셔서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투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정말 거의 제가 느낄 때는 초엘리트 끝까지 가신 분인 것 같아요. 책도 많이 내셨는데 상도 많이 받으시고 존경받은 성공하신 분인데 당연히 돈도 많이 버시고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느꼈던 것들. 근데 저는 이 저자분의 양력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었나. 이거 단지 좀 똑똑하거나 열심히 한다고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닌데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책에 담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자녀에게 전달해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왔는지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의 원서 제목은 태도예요. 단순하게 태도. 근데 이제 한국 분들한테 너무 단순하게 가면은 어떤 내용인지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판의 제목은 좀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로 내게 됐는데 원래는 본인의 태도, 삶을 살아간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읽다 보시면은 너무 대단한 분이시다 보니까 위화감을 약간 느끼는 분도 계세요. 독자분들 중에 저건 딴 세상 얘기 아니냐. 너무 금수저 얘기인데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데 잘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저자분은 그 저자의 자녀분들, 딸 2분,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금수저 맞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성공한 부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저자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분은 사실은 소위 말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이따가 책 내용에도 좀 나오겠지만 지금 현대사회 젊은이들은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가난을 겪으신 분인데 거기서 이렇게 성공을 일궈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이 저한테 더 와닿았던 부분이 다른 책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책들은 좋은 말들을 그냥 나열한 것처럼 느껴지는 책들, 그러니까 좋은 말 퍼레이드 같은 책들도 있고요. 어떤 책은 사실은 핵심 문장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얘기를 책 한 권으로 억지로 써낸 이런 책들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 가난하던 시절을 이겨내고 성공해서 자녀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설 때까지의 이야기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담겨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책이 아니라 자녀한테 보낸 편지다 보니까 뭐 단지 그냥 좋은 말을 나열한 그런 내용이진 않을 거잖아요. 예, 정말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담아서 굉장히 저는 자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금수저일 수는 있지만 네. 겉에서 봤을 땐 더더욱 그렇겠죠. 네. 근데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네. 정말 그렇게 막 좋은 소리, 네. 사랑이 가득한 소리만 또 가득 차 있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어쩔 때는 좀 무서운 얘기도 네. 해주시고요. 심지어 중간에 어떤 편지의 말미에는 좀 귀여운 부분이었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전에 밀크티를 못 사 먹게 해서 기분이 상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냥 정말 겉에서 묘사되는 그런 스펙들만 봤을 때는 너무 금수저 집안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들의 삶은 그 밀크티 얘기에서도 보듯이 거의 저희랑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은 해주지만 스스로 뭔가 이뤄내지 못하면은 그냥 단지 돈만 물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저자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 이제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딸들인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일단 나이는 동생은 고등학생, 언니는 대학생이에요. 언니는 역시 훌륭한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MIT 학생이더라고요. MIT를 입학한 그런 일화들도 나오는데 대학생이라 고등학생 이 편지의 독자였죠. 근데 저는 책 관점에서는 사실 그보다 조금 더 나이를 하나씩 올리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읽었을 때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약간 드는 게 굳이 따지면 대학생이랑 사회인 같은 왜냐면 지나고 나서야 겨우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책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도 예전에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셨었구나. 막 기억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고등학생일 때, 대학생일 때 난 들리지가 않았구나. 전혀 듣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와닿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 얘기가 꼭 필요한 나이는 있지만 그때는 아마 잘 안 들릴 거예요. 그 대신에 작더라도 작은 성취를 이뤄왔거나
아니면 뭐 좌절을 해봤다든지 스스로 고민을 좀 많이 해본 분들이 읽었을 때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같은 지혜라도 더 가슴 깊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저는 굉장히 좌절하고 있고 난 지금 너무 힘들고 상처받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이런 분들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난 정말 좀 더 잘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잘 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지금의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변화하고 싶다. 이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보셨을 때 엄청난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예, 동의합니다. 네, 그냥 힘들어만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걸 계기로 힘을 한번 내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편지라는 형식을 썼잖아요. 네. 이분의 기본적인 철학이랑 좀 닿아 있는 형식이더라고요. 이게 편지를 딸한테 보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분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사람이신지라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쩔 때는 쓸데없는 잔소리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왜 그랬어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막 싸우고 다른 부모 자식처럼 막 싸우게 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편지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말만 써서 전달을 하고 나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결정이나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정말 본문에도 이제부터는 친구라는 생각으로 너와 대화하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 이거는 이제 잔소리이자 권위를 내세운 뭐 강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편지라는 형식을 주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전달되고 나면 내 얘기는 이러하니 판단과 결정은 전적으로 네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편지라는 형식으로 소통을 해오셨는데 시장에서 좀 니즈가 있어서 책으로 엮어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편지로 네. 와, 이렇게 딸하고 자식하고 대화를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저도 어린 딸이 있는데 네. 너무 어리죠, 지금은. 네. 근데 언젠가는 이렇게 편지로 네. 한번 소통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또 문서로 남아서 네. 계속해서 기억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모님이 해주신 좋은 말씀 많았을 텐데 네.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때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나중에 곱씹을 일도 없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편지로 남아있으면은 뭔가 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게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추천사를 약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강압이 아닌 정말 나는 친구로서 너에게 나의 얘기를 해주고 결정은 스스로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조정래 선생님도 똑같이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빌리자면은 기성세대 충고가 꼰대들의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 기성세대가 전달한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책은 그걸 뛰어넘었다. 극복했다. 근데 뭘로 극복했냐면 아버지의 뜨거운 부성애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그 잔소리도 사랑이라는 옷을 입으니까 훨씬 와닿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조정래 선생님께서도 느껴주셔서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원래 원고지에 직접 쓰시는데 직접 이렇게 써주셨어요. 원고지에.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책에 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같이 미숙한 사람이나 조정래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이나 봤을 때 책에서 좋은 점은 비슷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독자분들 중에 내용은 됐다. 난 내용 모르겠고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너무 책이 좋다. 그냥 그 사랑을 가장 크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자랑스러운 추천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서문의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서문이
제목이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예요. 네,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저자 우진 선생님께서는 그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 그분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세요. 그 마가렛 대처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철의 여인, 영국 병을 치료하고 그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너의 행동이 된다. 그리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의 생각이 너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얘기인데 저자분께서는 한마디를 덧붙여 주셨어요. 여기다가 태도를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생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그 애초에 생각이란 건 그럼 어디서 오는 거냐라는 거를 이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건 본인의 태도에서 온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태도가 생각을 만들고 쭉 이어져서 너의 운명을 결정한다 라는 게 이 서문의 제목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라는 이야기인 것 중국어 같아요. 그 원서 제목이 네, 태도. 태도입니다. 그게 한자로 써 놓으니까요. 한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의 조합이잖아요. 그 두 글자만으로도 전달할 수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한글로 저희도 태도 이렇게 낼 것도 상상을 해봤는데 안 와닿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글 제목은 좀 길게 지었습니다.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에 관해서 제가 막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업이 제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뭐 이렇게 제 일화를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럼요. 예. 이제 목표도 있었죠. 목표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나름의 열정도 있었고 능력도 있다고 스스로는 판단했으니까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건데 뜻하는 대로 잘 풀려나가질 못했어요. 그때 나한테 뭐가 없었나, 뭐가 부족했나를 돌이켜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없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무기가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근데 그 무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삶을 대하는 태도, 나의 가치관,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결국엔 이 우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태도, 하루하루를 살아간 태도, 그게 저한테 명확하게 정립이 돼 있지 않았고 체득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금메달을 노리는 뭐 수영 선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수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목표도 있고 엄청난 열정으로 훈련을 할 거예요. 메달을 향해 정진해 나갈 텐데 어느 순간 정말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다. 상상을 해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될까? 목표는 이미 날아가 버렸고요. 열정을 그 상황에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 그 사람을 잡아주는 거는 그 하루를 살아간 태도, 세상을 대한 태도, 스스로를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그런 것들이 확고하게 그런 무기를 가지고 계셨다면은 처음에는 좌절하겠지만 곧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있던 하루가 아니라 조금 더 내일은 더 나아져야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그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있으면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분이 그랬다면은 다시 일어서서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태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나한테 없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서문만 보고도 저는 몇 번을 보면서 막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편지를 하나씩 소개하기 전에 좀 특이한 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분은 중국과 미국을 다 경험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요즘엔 많잖아요. 뭐 중국 출신의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반대도 많으시고 좀 제가 특이하다 생각한 거는 중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일하시다가 중국에서 일하시고 자식도 중국에서도 키워보시고 미국에서도 키워보셨어요. 이렇게 좀 다방면에서 이 정도의 깊이로 양국을 경험하신 분은 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보다 보면은 미국 얘기도 많이 나오고 중국 고사도 나오고 미국에서 일할 때 구글에서 얘기 막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그것도 저는 책을 보는 재미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인생, 세상, 돈, 사람, 문제, 일 6개 챕터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정말 좋았던 편지들을 하나씩 뽑아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